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사실상 전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용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되살아나던 부산의 부동산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월 2주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이 0.11% 상승했습니다. 부산 진구는 0.25%, 해운대구 0.23% 등 3주 연속 해수 동남과 부산 진구 지역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투자 자금이 부산에 유입되면서 해수동 중심에서 원도심 지역까지 활기가 되살아났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달아오르던 부산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단계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 이번 대책은 전국 부동산 시장이 모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8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5억 아파트를 2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기존 취득세가 500만 원이었다면 이제는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3주택자의 경우 6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역시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40%에서 최대 70%까지 인상됩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저금리로 부산 지역 내 투자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상황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은 막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외부 투자 자금도 유입이 좀 늦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투자자들과 실소자들의 주택 구입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세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또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해체 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2년까지 원전을 해체하고 부지 복원도 끝낸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해체 추진과 사용 후 해결료 폐기물 처리 방안 논의가 제각각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우려됩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고리 1호기의 가동 연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2017년 6월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40년 만에 영구 정지에 들어간 고리원전 1호기. 3년이 지난 지금 해체 계획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13일 오후 기장군청에서 고리원전 1호기 해체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원전 해체의 전반적인 내용과 안정성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정부의 재검토위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해체 사업은 이제 준비를 하되 국가 정책에 따른 국가 사무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사용 해결료 관련한 부분은 차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여전히 논의되고 있지만 원전 해체는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장군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고리원전 1호기 안에 40년 동안 저장 중인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의 구체적인 처리 방안 없는 해체 추진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실제 경주시 월성 원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에는 고준위 핵 폐기물이 임시 저장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저장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원자력 안전위는 월성의 핵 폐기물 임시 저장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공론화는 넥스트 전설 공론화가 아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반출 방안 논의를 하는 공론화가 필요할 뿐입니다. 임시저장이라는 명목하에 저장소 추가 건설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부하고 산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 임시저장을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임시저장이라는 명목하에 영구저장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기장군은 지난 7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무총리실과 산자부, 국회, 한수원 본사 등을 방문해 기장군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 없는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1호 원전 해체의 첫 단추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울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해운대 지역의 동서격차를 해소하는 건 물론 부산의 실리콘밸리를 꿈꾸며 추진되고 있는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 센텀 2지구 개발은 지난 3월 최대 난제였던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4.15 총선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속도를 내야 할 사업이 어쩐지 조용한 모습입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걸까요?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올해 3월 그린벨트 조건부 해제와 함께 본궤도에 오른 센텀 2지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큰 산 하나는 넘었지만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 대상지에 자리 잡고 있는 방산업체 풍산 이전. 토지 보상금 문제는 둘째치고 아직 이전 장소조차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직전 부산시와 국방부, 풍산 측이 협의해 이전 대상지를 3군데로 좁혔지만 석 달째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중도의 심의 통과 후에 풍산에서는 그 3개 중에 어떤 최적 후보지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이 과거부터 많이 지금 미뤄졌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 풍산 측의 그 이전지 그 산업단지 계획 착수를 지금 그 독촉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부산시에 10여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토지 보상금 산정 근거,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의 토지 이용 계획, 복합용지 활용 계획 등을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연내에 보고해달라는 내용이지만 그보다 좀 앞당겨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그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센텀 2지구 개발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 용역에 착수하고 오는 2022년부터 1단계 사업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면한 과제들이 올해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사업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여름철은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게 됩니다. 이럴 때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냉방기기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창문 가득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에서 시작된 화재였습니다.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1일 에어컨 실외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소화기로 빠르게 진화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실외기 곳곳을 살펴보니 종이박스를 올려놓는 등 위험 요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에어컨에서 난 불은 총 692건, 이 중 70% 이상이 실외기에서 난 화재였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 전기적인 원인에 의한 화재가 절반 이상입니다. 에어컨을 오랜 시간 켜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켜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선풍기나 그 에어컨의 타이머를 설정을 해두시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8시간 이상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밖에 있는 실외기의 열을 식히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청소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에 전기 합선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에어컨의 선이 짧다면 긴 선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벽면과 1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한테 점검, 의뢰, 이상 유무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작동하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무개도 그쪽에 먼지가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먼지는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재로 그냥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동하시기 전에 먼지 같은 거를 조금 제거해 주시면. 실외기 근처에는 종이박스와 같이 불에 잘 타는 물건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담배꽁초에 불이 붙으면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냉방기기 화재 10건 중 8건은 여름철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에어컨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즘,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이 최고급 주거단지로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또 난개발과 스카이라인 훼손 등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라는 북항 재개발 기본 취지에 어긋난 모습인데요. 이제부터라도 부산의 명운이 걸린 2030 등록엑스포 개최지이자 부산역 철도 재배치 시설 등 굵직한 현안과 연계된 2단계 사업을 해수부와 항만공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북항 재개발 1단계 상업지구인 D3 블록입니다. 1,200여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축 예정인데 제2의 LCT이자 업자들을 위한 개발이라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선 부산시와 해수부, 항만공사가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의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D 블록의 생활 숙박시설에 대한 개념만 정리가 되었으면 지금의 문제까지 이렇게 문제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IT 영상지구하고 뒤에 있는 복합도심지구, 더 나아가서 2단계인 그다음 3단계까지 흔히 말하면 한반도 무도하고 우리 영도 해안선 이 3단계가 영향을 미친다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개념이라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단계를 보완하고 2단계를 그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부산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2017년부터 D1 구역에 1,000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고 있고 D2, D3까지 이대로라면 북항 재개발 1단계 구역에는 4천여 세대 최고급 주거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막힘이 없는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으로 항만을 개발하는 북항 재개발 기본 취지가 이미 어긋난 상황. 이미 개발에 들어간 D1 구역의 경우 최소 25% 이상의 수익은 시민을 위해 환수하고 개발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필지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생활 숙박시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이라도 지구 단위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으로 난개발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볼때 픽보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생활숙박시설로 건물을 통째로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갖고 땅을 매각을 했는데 일부 부서의 모델로서는 이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 즉 지구단계 변경을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인적들에 대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최고급 주거단지로 사유화될 우려가 커진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은 시민 주도로 가겠다며 부산시는 공언하고 있지만 시 토지 소유 비율은 0.8%에 불과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 4월 부산시가 발주한 하수관로 공사 도중 인부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 관급 공사임에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건데
전국적으로 매년 이 같은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최근 중구에서는 관급공사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 대표 발의로 제정된 중구 관급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적어도 구청이 발주한 공사에서만큼은 안전사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안전관리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공사하는 업체에만 맡겨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급공사라는 게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따라 구청은 구에서 발주한 3억 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과 관련한 행정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 가림막이나 보행자 통로 등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주민생활과 인접한 공사장에는 소음 진동 측정기가 설치됐는지, 시공사가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비상 연락 체제를 구축했는지 등 18가지의 안전관리 세부사항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청이 직접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표를 통해 우리 구청에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이렇게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같은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구청이 관련 법에 따른 조처를 하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시정명령만 내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적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올해 1월부터는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도 시행됐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자인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이 더욱 커진 셈. 전국 최초로 중구에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 시행에 필요한 근거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삭막한 옥상에 푸르름이 가득한 옥상정원, 도시농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해운대구에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옥상 텃밭이 치유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2살 김성열 어르신.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에게 텃밭에 채소를 가꾸는 것은 추억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린 때 채소를 가꾸는 거나 똑같이 전번에 와서는 좀 잘하고 오늘도 와서 말해 참 깨끗하게 곱게 좀 잘. 작물을 함께 가꾸는 분들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 20여 명. 지난 5월 씨를 뿌린 고추와 상추 등 10여 가지 작물이 치유 텃밭에서 사랑과 정성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또 치매 감기 교육을 받아보니까네 이거는 우리가 필히 보호자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치유가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해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으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시비를 지원받아 치유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지를 보건소 기능에 맞게 여기에는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푸른 녹지와 또 농작물을 함께 가꾸고 어르신들의 치유의 공간으로 우리는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유 텃밭의 작물들은 치매 어르신의 원예 치료 수업에 활용되고 오는 8월 수확될 예정입니다. 기억을 채우고 치유의 공간으로 거듭난 옥상 텃밭의 의미 깊은 변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달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통장 자동이체 추가 출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수도요금을 출금하는 매월 마지막 날 통장 잔액이 부족해 요금을 내지 못했을 때 기존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한 달 동안 연체 요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다음 달 7일로 앞당겨 미납금을 출금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출금 제도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연체금 부담이 줄어 요금 민원이 감소하고 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대했습니다. 통장 자동이체는 상수도본부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기존 통장 자동이체 중인 시민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추가 출금이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